야, 두 번째 이슈도 사실은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이슈예요. 이게 지금 정치 이슈, 국힘당의 정말 이 개싸움, 김건희 논란 때문에 모든 이슈가 지금 다 묻혀버렸는데 사실 이거 너무 중요한 겁니다. 뭡니까? 의정 갈등. 의정 갈등. 지금 여러분 의정 갈등 해결됐나요? 의대 증원 문제 때문에 전공의들이 다 사표 내버리고 떠나버렸어. 17,000명이. 그쵸? 지금 의대생들, 1학년들 집단 휴학 해버렸어요. 당장 의료 수급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됐습니다. 지금 진짜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병원에서 이 미친 정부는요, 정말 내가 볼 땐 또라이 새끼들이야. 또라이 새끼들. 지금 여러분 병원 문제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정부는 오히려 이런 의정 갈등 때문에 더 좋아진 게 있다. 뭐냐? 아니 보통 우리가 아프면은요 어떡합니까? 동네 1차 병원 먼저 가죠. 1차 병원 갔다가 2차 병원 가고 그리고 3차 병원 가는 거예요. 대학병원. 그런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1차 병원 가지 않고 어디를 가면 바로 3차 병원을 갈 때가 있잖아요. 많이. 근데 이거는 좋은 게 아니죠. 우선 간단히 아프면 그냥 동네 의원들 가는 게 좋죠. 근데 우리나라는 많은 사람들이 1차, 2차가 아니고 바로 3차 병원으로 그냥 갈 경우가 많아. 근데 그거 가지고 예전부터 그렇게 하지 말고 간단한 진료 볼 거는 1차 병원 먼저 가라.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 정부가 뭐라고 하냐? 우리 정부가 지금 잘하고 있어가지고 오히려 3차 병원으로 몰리던 환자들이 지금은 1차 병원으로 많이 가고 있다. 그 자랑을 하고 있어요, 병신들이. 그러면 지금 뭐 3차 병원은 문제가 아무것도 없습니까? 아니죠. 3차 병원에서 진짜 암 치료 받아야 되는 분들, 정말 심각한 상황에 있는 분들 지금 제대로 치료 못 받고 있어요.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가족 중에 중증 환자가 없어갖고 잘 모를 수 있지만 지금 중증 환자 있는 분들은요 지금 굉장히 절박해요.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이게. 그런데 요새 이 이슈가 없잖아요. 기사가 안 나와. 기사가 안 나오니까 사실은 당장 그 병원 문제가 내가 아프지 않으니까 난 모르잖아. 그럼 모르는 많은 국민들은 이제 의정 갈등, 의사들 문제는 해결됐나? 그러고 보고 있는데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 이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뭐 어떤 것도 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그냥 말로만 무슨 발표, 그냥 무슨 긴급 제안 뭐 그런 거 하고 있지. 실제로 뭐 하고 있어? 하는 게 없어요. 황당한 겁니다. 진짜 황당한 거야. 정부가 그나마 전공의들, 제일 우선 중요한 거는 전공의들 빨리 들어오게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난 8일날 보건복지부 장관이 발표했죠. 전공의분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정부가 한번 통 크게 양보하겠습니다 하면서 뭐 했냐? 모든 전공의 복귀 여부 상관없이 행정처분 하지 않겠다. 무슨 말이냐면 전공의들이 사직서 쓰고 병원을 떠났잖아요. 이걸 가지고 정부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 의사 자격증 정지해버릴 거야? 박탈해버릴 거야? 막 협박하고 막 그랬잖아. 그러다가 본인들이 갑자기 의대 증원 그냥 지들 멋대로 그냥 1,500명 확정해버린 다음에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의대 증원 문제는 더 이상 말하지 마세요. 우리가 그냥 끝내버렸어. 그 지들이 대화할 수 있는 걸 다 끝내버린 거야. 지들 멋대로 1,500명 그냥 박아버리고 이건 이제 끝났으니까 전공의들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돌아와. 근데 우리가 통 크게 마음 먹고 돌아오는 사람들은 매 때리지 않을게, 벌 주지 않을게, 행정처분 하지 않을게 그랬거든요. 근데 그거 갖고 우리가 반발이 있었어요. 뭐냐? 돌아오는 사람만? 그냥 돌아오는 사람들만 행정처분 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은 지금 처분하겠다는 거야? 반발이 있으니까 정부가 나와가지고 통 크게 알았어요. 돌아오지 않아도 용서해 줄게. 그러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고 나면은 전공의들이 감사합니다. 그럴까요? 웃기는 거예요.
전공의들이 볼 때는 웃긴 거지요. 야, 뭔 소리야. 우리가 요구하는 거는 의대 증원 문제 처리하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의대 증원 문제는 그냥 지들이 1,500명 못 박아버리고 갑자기 무슨 전공의 복귀하면은 처분하지 않겠다 하다가 이제 처분 안 할게 막 그렇게 하면은 전공의들이 감사하면서 돌아오냐고요. 그게 아니잖아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전공의들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일반적인 노동자들하고는 다르죠. 일반적인 노동자들이 파업을 했어. 파업한 다음에 제 걱정하는 거는 회사에서 잘라버리잖아요. 해고시켜버리잖아. 그러면은 다시 복지 투쟁하려고 또 막 10년 이상을 막 싸우고 그러거든요. 근데 전공의들은 사표를 내버려 그냥. 그럼 병원에서 해고시킨 게 아니고 돌아와 주세요 막 그러고 있거든요. 그리고 그냥 냉정하게 말해갖고 우리나라에서 이 의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일반 저소득층 자녀들이 의대에 갑니까? 우리나라 현실에서? 많지 않지요. 의대에 갈 정도로 교육받고 공부했던 학생들은요, 대부분 다 뭐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하면은 어떻게 말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다 잘 사는 학생들, 잘 사는 집이야. 응? 돈이 없거나 어려운 집이 아니라고요. 전공의들이 당장 전공의 안 하겠다, 일 안 하겠다고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지금 몇 개월 쉰다고 해서 뭐 생계가 어렵거나 그렇지 않아.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은 사실은 직장 잘리고 수입이 한 3개월 끊기면은 정말 힘들죠. 그런데 전공의들 중에는 뭐 힘든 분도 있겠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노동자처럼 뭐 몇 개월 수입 없다고 해서 힘들거나 그러지 않다고요. 그래 급하지가 않아. 안 돌아와. 뭐라고 해도 안 돌아와요 지금. 돌아오고 있습니까? 안 돌아온다고요. 요번에 뭐라고 했냐면은 이 보건복지부에서 이번에 전공의 복귀 방안 발표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9월 달부터 복귀할 수 있게 하겠다. 우선은 사실서 다 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냐면 그 전공의들이 다른 병원 취업할 수 있게 문을 열어준다는 거예요. 다른 병원. 지금 병원은 사직서 받아주고 그냥. 그러면 이 전공의들이 어떻게 하는 거냐? 다른 병원 취업하라. 그렇게 길을 열어주겠다는 거야. 전공의들이 원소속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고 다른 병원의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응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같은 병원 들어오긴 좀 쪽팔리지? 그럼 그만두고 다른 병원 가. 다른 병원. 그러니까 어차피 전공의들이 서로 이렇게 옮기면서 다른 곳으로 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반기 전공의 모집 규모를 정해야 되는데 그거는 사직철이 발생하면 그 결혼에 따라서 다르게 하겠다는 거죠. 아직 전공의들 사직서 안 받았잖아요. 정부에서 각 대학병원한테 전공의들 사직서 냈는데 그거 수료하지 마라. 이거 받지 마라. 그래갖고 안 받고 있는데 우선 전공의들한테 다시 한번 얘기를 해서 돌아올 거야 안 돌아올 거야 해갖고 안 돌아오면 다 사직서 처리한다는 거죠. 그러면 각 병원별로 TO 생기잖아요. 그 TO들을 보고 이번 9월 달에 전공의 모집을 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그만둔 사람들이 다시 빈고가 가갖고 취업하라는 거야. 근데 그렇게 될까요, 과연? 조 장관은 각 병원에서 7월 15일까지 얼마 안 남았습니다. 7월 15일 월요일이에요. 월요일까지 미복귀하면은 사직처리 완료하고 결혼을 확정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실제로 지금 빅5 병원들이 전공의들한테 여러분 돌아오십시오. 전공의들. 그런데 만약에 15일까지 안 돌아오면 혹은 응답이 없으면 그냥 사직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겠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 정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전공의들 다 그만둔 곳 다시 뽑으면은 그만둔 사람들이 서로 딴 데 갈 거야.
어차피 지원할 거야. 그 얘기 그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과연 그렇게 될까요? 그렇지 않지요. 지금 이런 식의 행태가요, 한국의, 대한민국의 의료체계를 완전히 붕괴하는 거예요. 특히 어디를요? 지방을요. 지방을. 예를 들어서 빅5 병원 전공의들 이젠 다 하직하면은 그 자리 남겠지요. 그럼 그 자리에 누가 지원할까요? 누가 지원할까? 누가 지원할 거 아닙니까? 뭐 수도권에 있는 사람이건 지방에 있는 사람이건 지원할 거야. 근데 이런 식으로 막 채우다 보면은 결국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한테, 전공의들, 그런 사람들이 다 결국은 수도권으로, 서울로 올라오는 거거든요. 요번에 이 정부가 전공의들 다 사임하게 하고 그리고 새로 뽑아라 하는 거는 그냥 지금 사임한 전공의들이 돌아오게 하는 길이 아니고 오히려 지역에 있는, 지방에 있는 전공의들이 서울로 다 빨아들이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뭡니까? 결국 지방, 지역 의료 생태계를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라고요. 지금 의대 증원 1,500명 왜 하는 겁니까? 이거 왜 하는 거냐면은 지역 의료를 살리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지역. 근데 오히려 지금 이 정부가 이렇게 자기들이 이 만들어 놓은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 방식이 지역, 지방을, 의료계를 완전히 다 죽이려고 하는 짓이라니까요. 이게 어처구니가 없는 거예요. 물론 지금 이 의정 갈등 문제가 해결될 기미가 안 보여요. 이 정부는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가 밀어붙이면은 전국에 돌아오지 않겠어? 우리가 화물연대라든가 노동자들 파업했을 때 막 힘으로 밀어붙이니까 결국 시들이 이겼거든요. 그럼 되면 되지 않겠어? 1,500명, 2,000명 뭐라고 징징거리지만 우리가 그냥 못 박아버리면, 아예 그냥 못 박아버리면 시들이 어쩔 거야. 그래서 못 박아버린 거거든요. 정말 꼭 지키려고 했던 거를 이 정부가 무대뽀로 그냥 확정을 시켜버린 거 아니야. 아예 못을 박아버려갖고 다시는 못 돌리게 해버린 다음에 야, 지금부터 대화하자. 좀 그런 자세니까 이거를 전공의들이 안 받아들이죠. 만약에 받아들여갖고 들어온다. 그럼 뭐 어느 정도 보강이 되는 건데 지금 안 들어오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할 거야? 더군다나 지금 의대생들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학교 수업에 참여를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1년 동안 유급되는 거거든요? 유급되면 내년부터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부터 지금 더 가뜩이나 3,000명 규모의 1,500명 들어가갖고 이것도 부담인데 거기에 3,000명이 더 복학하게 갖고 수업을 해야 돼. 수업이 되겠습니까? 수업이 안 돼. 이거는 진짜 엄청나게 큰 문제예요, 이게. 이게 그냥 간단하게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해결될 수가 없어. 제가 누누이 말했지만 이게 지금 너무너무 꼬여있어가지고 해결이 안 된다니까요. 어떻게 문제를 이렇게 크게 만들지? 어떻게 이렇게 크게 만들까? 나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 이 김호중이라는 가수가 음주운전 했잖아. 음주운전 걸렸잖아. 걸렸으면 그때 욕 먹고 그때 바로 사과하고 반성하고 뭐 운전면허 취소당하고 비판 받고 그러면 끝나는 문제였는데 이거를 도망가려고 이 새끼가 도망가고 막 운전자 바꿔치기 하고 막 술 처먹으면서 자기 알코올 농도 못 나오게 막 이렇게 막 숨기려고 하고 이런 범죄를 저질러 버린 거 아니야. 이를 키운 거 아니야. 나는 이 정부가 지금 정책을 필 때 하는 짓이 이런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무리하게 해갖고 문제가 됐어. 그럼 거기서 바로 잡아야 되는데 그거를 막 합리화하고 지들 주장을 막 그냥 통과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무리수를 두다가 지금 완전히 된통 진짜 뭐라고 할까? 응?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린 거예요. 늪에 지금 이 늪에 이거 어떡합니까? 이 문제를 이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한 번 있었어요. 왜냐면 정부가 지금 사실은 포기하고 1,500명 취소하고 다시 상향할게요. 이러기가 어려운 게
벌써 이거 지금 각 대학별로 배정 다 끝냈고 지금 이게 입시원까지 다 올라가 버렸는데 여기서 이거를 정부가 없었던 걸로 해버리시다 그러면요 이 정부가 진짜 나와 나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 김건희 문제부터 문제가 많은데 이랬다가는 진짜 대한민국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또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문제가 사실은 한번 해결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그게 뭡니까? 행정법원에서 의료계가 의대 증원 못하게 해달라고 가처분 신청했을 때 그거 인용하고 손 들어줬으면 해결되는 거야. 정부가 포기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재판부가 정말 비겁하게 어떻게 했어요? 지들 말로는 이 정부가 제대로 회의 내용도 없고 문제가 있다고 했으면은 이거 의료계 입장을 받아들이고 인용했어야 되는데 정부 입장에 손들어줬어요. 그런 바람에 정부가 더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도저히 어떻게 되돌릴 수 없는 늪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결할까? 정부는 의료계는 절대로 해결 못합니다. 정부와 의료계는 해결할 수가 없어. 국회도 해결 못합니다. 누구도 해결 못해 이거는 누구도. 그런데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딱 한 번 있어요. 한 번. 그게 누구냐? 의료계도 혹은 정부도 서로 양보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냥 의료계와 정부한테 서로 양보를 구하는 거는 이제 불가능해요. 불가능해. 그래서 중간에 의료계와 정부와 관계없이 본인들이 갖고 있는 이런 권한으로 이 문제를 그냥 해결해 버리면 양쪽이 무조건 따라야 돼. 그게 어딥니까? 한국의학교육평가원.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 결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정부가 지금 여러분 기사 잘 보잖아요. 이 정부가 보건복지부가 교육부가 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에 대해서 엄청나게 지금 막 외압을 주고 있어요. 왜? 이 한국교육평가원에서 결정 하나 딱 내리면은 지금 의대 증원 문제 다 해결되거든요. 한 방에. 제가 사무리에서 지난 6월 18일 날 방송 한번 했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정 갈등 해결의 마지막 보루라고 제가 방송을 했지요. 이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 어떤 곳입니까? 제가 한번 설명을 들었는데 보통 우리가 그냥 줄임말로 의평원이라고 해요. 의평원은 어떤 곳이냐? 의평원은 우선 정부에서 인증을 해줘야 돼요. 인증받으면 5년 동안 활동을 하는데 어떤 활동을 하느냐? 그 의대 있지요. 그 의대가 제대로 의대 교육을 할 수 있는 곳인지 아닌지를 인증하는 곳이야. 그래가지고 의평원이 인정을 안 하잖아. 만약에 이 의대는 그 의대생들 교육하기에 부족한 거야 해서 인증을 안 해줘 버리면 그 의대 나온 의대생들은요 의사 국가고시를 응시를 못해요. 응시를 못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이 의평원이 인정하는 의대만 사실은 인정받는 거예요. 그 의대를 나와야 의사가 될 수 있는 거야. 의평원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 의대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거기 나와도 의사가 못 되는 거예요. 시험을 못 봐.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권한이 있어요. 그런데 이 의평원에 대해서 이 5년마다 이 정부에서 의평원 너희가 이런 인증할 수 있는 권한을 줄게 하거든요. 근데 이 의평원이 지금 지난번에 인증받아가지고 2029년까지는 정부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일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의평원의 원장이 누구냐? 의평원의 원장이 안덕선 원장이에요. 근데 안덕선 원장은 이미 방송을 통해 갖고 입장이 많이 나왔죠. 뭐냐면 정부가 지금 2,000명 직원 얘기하는데 이거는 황당한 것이고 2,000명 직원하면 우리나라 의학교육의 수준과 질이 떨어진다라고 아주 일관성 있게 주장하던 사람입니다. 그 의학교육 평가 인증 기준이 있습니다.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의평원에서 내놓은 의학교육평가 인증 기준이 있어. 근데 그 기준 중에 중요한 게 뭐냐? 입학 정원이에요. 입학 정원 또는 총 드습생 대비 10% 이상이 증원이 되면 이거는 의학교육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판단하는 거야. 그러니까 의평원이 매년 그 학교들에 대해서 이 학교가 의학교육 제대로 할 수 있을까? 평가할 때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증원이에요, 증원. 10% 이상의 증원이 돼? 이거는 의학교육에 영향 미치는데? 해서 심사하는 거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증원이 얼마큼 됐습니까? 증원이 100% 이상 되는 학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기본이 50%. 원래는 다 100% 넘었는데 이거 지금 뭐 우리가 좀 양보할게 하면서 했는데 지금 100% 이상 증원된 학교들이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그런 학교들은요. 이런 기준으로 보면요. 의학교육 불가능한 학교죠. 불가능한 학교야. 지난 6월달 기사입니다. 30개 의대 주요 변화 평가 예정대로 의평은 꼼꼼하게 본다. 의평에서 입장이 나왔습니다. 의대 증원이 10%만 늘어나면 주요 변화로 분류돼 가지고 의평원 인증을 받아야 되는데 이번에는 전국에 30개 의대가 다 평가 인증 받아야 되거든요. 의평원이 만약에 아니 어떻게 100% 늘었는데 50% 60% 늘었는데 이게 의대교육이 돼. 의대교육 못해. 해버리면 이 의대는요. 의대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학생들이 여기 지원도 안 하는 거지. 그러면 그 학교가 배정받은 그 인원이 배정받은 그 수가 있잖아요. 그 수는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야. 그래서 정부가 지금 이렇게 의정 갈등 수개월 끌고 욕을 먹으면서 1,500만 확정하려고 노력을 했잖아. 그런데 의평원이 이번에 결정 한마디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자기들이 이렇게 밀어붙인 게 그냥 무의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번에 의대 증원이 어디 된 겁니까? 수도권이 아니죠. 수도권도 일부 있지만 서울은 아예 없고 경기도 좀 있고 대부분 다 비수도권이야. 비수도권. 1,500명의 82%는 다 비수도권에 지금 학생들을 배분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런 식이면요. 의평원이 결국은 수도권 이외에 지방에 있는 모든 의대들은요. 다 여기는 인증 못해. 해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진짜로 지방 의대들 다 죽는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지금. 그냥 의평원도 엄청 고민이 되는 거죠. 본래대로의 기준이라면 지금 비수도권에 있는 의대들이요. 이거 다 날려버려야 되거든. 근데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의평원도 고민이 많겠지. 그런데 만약에 의평원이 모른 척하고 이거를 다 인정해줄게 해버리면 그것도 의평원이 정말 대한민국 의료를 망치는 일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의평원이 고민이 많을 거야. 근데 고민이 많은 이 순간 지금 정부가 계속 의평원을 압박하고 있죠. 의대 평가 인정 기간 재지정의 조건 달아. 이번에 정부가 이거 6월달 기사거든요. 정부가 앞으로 너희들 재인증할 때 이런 조건을 수령해야지 이런 조건을 너희가 지켜야지 인증해 줄 거야. 막 그러면서 지금 막 압박하고 있어요. 지들은 교육부는 우리 그런 거 압박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앞으로 좀 더 투명하게 의대 평가 인증 기간을 좀 우리가 인증하려고 그러는 거지 압박하는 거 아니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렇게 재지정의 조건을 다는 거 이게 엄청나게 의평원 독립성 문제에서 중요한 거고 이거 지금 압박하는 거다라고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냐 이 와중에도 의평원의 안덕선 원장은 뭐라고 하냐 외부 압박과 무관하게 기존의 기준에 맞춰 평가하겠다. 지금 정부는 기존의 기준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까 말했잖아 10%만 증가해도 이거는 인증 다시 해야 된다니까. 근데 그렇게 기준 하지 말고 기준 바꿔. 지금 그렇게 압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런 와중에 이 안덕선 원장이 요번에 7월 2일 날 얼마 안 됐어. 7월 2일 날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인터뷰를 했는데 그 인터뷰에서 또 결정적으로
다시 한번 입장을 얘기했죠. 뭐냐? 정부 계획대로 2, 3년 내 교수와 시설 확충하는 거 쉽지 않다. 아니, 학생을 매년 1,500명씩 증가시키려면 교수가 늘어나야 되거든요. 아니, 의대 교육은 그냥 무슨 학생들 뭐 몇십 명 모아놓고 앞에 강의하는 교육이 아니잖아요. 실제로 임상도 해야 되고, 실제로 저는 교육 안 받아봤지만 얘기를 해요. 이게 그냥 우리가 막 몇십 명씩 앉혀놓고 하는 교육이 아니잖아. 진짜로. 법으로는 교수 한 명당 8, 9명까지 교육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의대는 그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1,500명 학생을 늘리려면은 거기에 맞게 교수와 그리고 그 시설이 확충이 돼야 되는데 정부는 2, 3년 내에 교수 시설 확충하겠다는 거 아니야. 근데 안덕선 원장은 이거 불가능하다는 거야. 불가능. 난 그리고 가능해도 문제예요. 2, 3년 안에 교수와 시설을 확충한다고 하는데 그러려면은 확충 먼저 한 다음에 학생을 뽑아야지. 학생 먼저 뽑아놓고 2, 3년 보내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확충한다는 거야? 난 정부의 이 말이 진짜라고 해도 문제고요. 더군다나 전문가들은 이거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안덕선 원장은 뭐라고 하냐? 의대 증원과 관계없이 평가는 지금처럼 엄격하게 하겠다 했어요. 평가 엄격하게 하겠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원을 가장 많이 늘린 충북대의 경우 내년 자율 감축을 했음에도 신입생이 올해에 2.6배 그리고 2006년에는 4.1배가 된대요. 대박. 그러니까 충북대는요 완전 신났어. 요번 기회에 의대생들을 확 늘리겠다고 해가지고 얼마큼 늘어난다는 겁니까? 올해는 평소보다 2.6배. 대박이죠. 26년에는요 4.1배가 된대요. 아니 그러면 이렇게 늘리면서 거기에 맞게 교수들 충원하고 시설 확증할 거야? 그러려면은 확증이 돼 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의표원에 가갖고 다 확인하는 거야 이제. 교수가 충분히 있어요? 시설은 괜찮아? 확인할 거거든. 근데 그거 안 돼 있으면 인증 못 받는 거야 앞으로. 그러면서 이 원장 뭐라고 하냐?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정부가 말하고 있는 것처럼 했다가는 이 교육의 질이 확 떨어진다. 응? 의대 상당수의 교육 수련 질 저하가 불가피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의대 지원한 학교들 제대로 우리가 검사해봐갖고 의대 교수들 충원하지 않거나 충원하지 않았거나 혹은 시설 확정 안 했으면은 다 아웃시켜 버릴 거야. 거의 그런 내용처럼 들리는 거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거를 7월 2일 날 동아일보하고 인터뷰를 냈고 7월 4일 날 동아일보가 단독으로 보도를 했으니까 보건복지부가 난리가 났어요. 뭐야 이 새끼 안덕선. 왜냐면 이거는 제가 봐도 분명히 의평원이 판단 하나 딱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이거 정부가 모르겠습니까? 그래서 난리가 났어. 난리가 나갖고 7월 4일 날 바로 보건복지부에서 기자회견을 했어요. 바로 기자회견을 했는데 뭐라고 기자회견 했냐? 교육부에서 바로 기자회견 해갖고 교육부 차관이 나와갖고 긴급 브리핑 의대 교육 관련 긴급 브리핑을 해버린 거예요. 이거 왜 한 거냐면 의평원 원장이 지금 이대로라면 지금 의대 교육 질이 떨어진다 말해버리니까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냥 질 떨어진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의평원 원장이잖아. 질 떨어지는 곳은 인증 안 할 거거든. 그 말이거든요. 인증 안 해버리면 끝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바로 교육부 차관 오석환 씨 나와갖고 뭐라고 하냐? 의평원 원장의 의학교육 질 저하 주장 근거 없는 예단이다.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의평원을 맹비판을 합니다. 의평원의 원장이 각 대학이 준비 중인 상황을 무시한 채 교육의 질 저하에 대해 근거 없이 예단해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불안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 얼마나 급했으면 그냥 바로 나와서 기자회견을 합니까? 비영리 민간단체인 의평원은 정부가 지정한
의학교육 평가 인정기관으로서 중립적인 입장으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정부는 해당 단체가 당초 설립 목적에 따라 중립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역할을 수행해 주기를 촉구한다. 의평원은 의사로 편중된 이사회 구성의 다양화와 재정의 투명성 등을 포함해 운영상의 적절한 확보를 위해 정부가 이미 요청한 사항들을 신속히 이행하기 바란다. 이거 보면 알 수 있는데 지금 얘네들 뭐 하고 있냐면 이사회 있죠. 의평원에서 원장이 혼자 결정하는 게 아니니까 여기 이사회가 있어. 이사회가 결정하는 건데 그 이사회 구성이 지금 다 누구냐? 다 의사들이야.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야 의사들끼리 모여있으면 이거 운영이 투명하지 않지? 하면서 의사들 그리고 그냥 민간 전문가들 지금 다시 이사회를 구성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조만간 의평원 아마 검찰이 수사하지 않을까. 지금 이사회 관련해 가지고 이사회에서 재정의 투명성 말하잖아요. 재정의 투명성. 아마 분명히 제 예상은 검찰이 수사기관이 의평원 관련해 가지고 재정 문제를 지금 엄청나게 지금 뒤지고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와 관련해 가지고 아까 안 원장이라든가 그 이사회 사람들 조만간 기사에서 뭐 문제 있다고 기사가 나올 거다.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 이 문제 해결이 안 되거든요. 왜냐면 지금 벌써 이 정부가 미리 알았으면은 이 의평원을 평가 인증 기관으로 인정하지 않아버리면 되거든. 근데 벌써 인증을 해버리는 바람에 2029년까지는 어떻게 정부가 할 수가 없어요. 정부가 의평원 막으려면요. 방법은 원장이라든가 이사회 다 그냥 구속시켜버려야 돼. 그래서 알아서 그만두게 해버려야 돼. 그래서 지금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안덕선 원장을 그만두지 않게 하는 거. 근데 아마 정부는 이 안덕선 원장을 그만두게 하려고 아마 온갖 애를 쓰겠지요. 근데 요번에 7월 4일 날 교육부 그 차관 나와서 인터뷰한 내용 보니까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보니까. 그러면서 뭐냐. 주요 의료 개혁 과제의 하나인 의대 정원 증원의 모든 절차가 마무리되었고 다음 주 8일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등 2025학년도 의대 입시가 본격 시작된다. 아니 지금 의대 입시가 본격 시작되고 하려고 하는데 의평원이 지금 갑자기 무슨 의학교육 질이 떨어진다니 이런 얘기를 해. 협박하는 거야 우리? 의평원에서 지금 지방 의대들 인증 안 하겠다는 거야? 협박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이거 가지고 지금 막 정부가 나서가지고 의평원한테 지금 압박하는 기자회견이냐 이게요. 그러니까 바로 이건 다 누구보다 아는 거거든요. 31개 의대 교수들이 교육부 의평원 압박하지 마. 이거는 교육농단이야 라고 비판하고 있죠. 의평원을 교육부 입맛대로 통제하고 좌지우지하겠다는 의도를 지금 숨기지 않고 있는데 지금의 이 나라는 문화혁명 시기에 중국 홍위병이 떠오를 만큼 강압적 권력에 의해 전문가 의견이 묵살되고 있다고 하면서 그 아까 차관한테 사과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의정 갈등 이 문제는 당사자들 정부와 의료계 간에 서로 대화할 수 있는 테이블도 불가능하고요. 대화도 안 돼. 차라리 그냥 의료계에서 완전 포기하고 그래 의사 증원 1,500명 받겠습니다. 그리고 우린 그냥 열심히 할게요. 들어오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럴 기미가 안 보이죠? 그럼 불가능합니다 거의. 그럼 정부가 그래 우리가 포기할게. 혹은 금년도는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넘어가고 내년도 의대 정원 문제는 우리가 대화하자. 최소한 그렇게 말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런 말도 안 하고 있다니까요. 금년도는 어쩔 수가 없어. 근데 내년은 의대 정원 문제 어떻게 할지 이거 우리가 충분히 너희와 대화할게. 그런 말도 안 하고 있어요. 의대 정원 문제는 아예 말을 안 하니까 대화가 안 되잖아. 그래서 이 문제의 해결은요. 결국 의평원 손에 달렸다. 의평원.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아직 이슈가 안 나오는데 조만간
이 정부가 정말 악랄하게 사활을 걸고 아마 의평원을 엄청나게 압박을 할 겁니다. 왜냐면 윤석열 정권 지금 거의 뭐 탄핵 종말 위기잖아요. 그런데 의대 문제 이거 해결 안 돼가지고 입시 문제까지 문제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이건 진짜 걷잡을 수가 없으니까 아마 보십시오. 의평원을 엄청나게 때려잡으려고 아마 시도를 할 거다. 그런 말씀을 제가 미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의정 갈등의 마지막 해결책은 의평원이 원칙대로 판단하면 된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오늘 두 번째 이슈였습니다.